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오늘은 다룰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오프닝 그래요? 없이 건조하게 시작을 해봅시다. 무서운데? 그렇게 얘기하시. 이게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에 대해서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때 그 스페이스 X 주식이 비상장이라 일반인이 사기 어렵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맞아요. 투자하고 싶었는데. 예, 네. 이제 그거에 대한 팔로업으로 음. 그 지난 3월에 그 데스티니 텍 100라는 ETF가 나왔어요. 맞아. 예. 저 샀어요. 사셨나요? 오, 두 역시 빠르시네. 나락으로 갔죠. 그게 좀 위험해요. 네. 그래서 그 ETF가 나와서 네. NYSE, 즉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시작했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열정 씨와 같은 일반인도 스페이스 X에 간접 투자를 시작했어요. 네. 예, 근데 이 데스티니 테크 100라는 ETF는 네. 유망 비상장 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비상장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오픈 AI.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오픈 AI 뭐 이런 곳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열정 씨도 약간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떨어져. 그 이유가 이제 네. 비상장 기업들이 이제 정보 공유도 잘 하지 않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투자 위험이 높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네. 전문가가 아니라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괜히 했네. 전문가가 아닌데. 네. SEC에서 이제 약간 우려를 표명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한 거지. 용감하게 용감하게. 이제 열정 씨가 하신 거지. 뭐 많이는 안 했고 그런 게 있다길래 한번 이렇게 심어 놓은 거죠. 추종을 좀 해보려고. 예. 근데 나중엔 또 한꺼번에 확 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예. 기대해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쓸공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 ETF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에피소드들에서 ETF를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개별주보다는 쉽게 예. 할 수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 위험성도 좀 적다. 네네. 얘기했었고 요새는 지하철에서도 그렇게 ETF 광고가 나와. 맞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지하철에서 ETF를 했는데 저게 뭔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기초 개념을 언젠가 한번 에피소드로 만들어야 할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일단 들어갑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공위성 이야기를 좀 심화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요즘 위성 통신이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각국이 위성 통신망을 잘 구축하고 유지하려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터넷 통신망부터 파괴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에 좀 따르면 네. 현재 이제 대부분의 인터넷 통신이 광 케이블을 이용하고 있고 네. 그 광 케이블은 이제 땅속 또는 네. 이제 해저에 네. 묻혀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파괴한 통신망은 그 광 케이블 통신망이었겠네요. 예, 네. 맞아요. 자, 열정 씨가 복습을 잘하고 오셨어요? 네. 오늘 내용은 그 100일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원리를 알아보자를 네. 듣고 들으시면 훨씬 재밌으니까요. 혹시 그렇죠. 놓치신 쓸공님들은 꼭 들어보세요. 네. 자,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자,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이 파괴되니까 이 국민들이 인터넷을 쓸 수가 없어서 막 가족끼리 생사 확인도 못하고 예, 패닉 상태였죠. 그렇죠. 우리 예. 카톡
한번 그때 잠깐 안 됐을 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너무 답답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쟁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패닉 상태를 겪고 있을 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짠 하고 나타나서 위성 통신을 제공하면서 활약을 했어요. 아, 구세주처럼 등장하셨구나. 짜잔 하고 나타나서 위성 통신을 제공했죠. 네. 자, 스타링크 인터넷 안테나를 이 광장 같은 곳에 두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삥 둘러 모여서 인터넷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막 슬프면서도 막 좀 묘하면서도 두려운 장면이었어요. 그치. 전쟁 속에서 거기 어쨌든 모이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쵸. 모일 수밖에 없는 어쩔 거지. 수 없어서 네. 연락을 하기 위해서.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이 통가, 아프리카 통가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이 스타링크 위성 통신이 활약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세계인들이 목격하면서 네. 이 스타링크의 가치가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제대로 각인되었죠. 그러네요. 저도 이 예시들을 보니까 필요한 사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계인들이 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광 케이블 인터넷 통신이 전시 상황에서 이렇게 취약하구나. 맞아. 그죠? 그래서 이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성 통신을 제대로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22년 기준으로 36개의 국가에 스타링크가 진출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2023년에 스타링크가 한국 법인을 설립을 했다고 하셨고, 네. 이런 추세라면 우크라이나 사태나 통가의 지진 사례와 같이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스타링크를 도입하려는 국가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줄 서서 기다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고를 해드렸지만 네. 대만은 스타링크를 쓰지 않고 자체적인 저궤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맞아요. 선언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위성 통신과 국가안보에 대한 이슈와 연결됩니다. 자, 이에 대해 The New York Times 2024년 3월 22일 그리고 4월 1일 두 번이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네, 중요한 기사인가 보네요. 두 번이나. 네, 위성 통신에 대해서 요새 이슈가 아주 핫해요. 그러니까 우주 안보. 예, 자. 일단 대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전 지구적인 위성통신 이슈를 알아봐야 이 대만의 사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 지구적 위성통신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자, 위성통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GPS. 그죠? GPS. 네, 네.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자, GPS 모르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 들어봤죠. 그죠? 존재는 네. 다 아시지,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예, 그쵸. 저도 그냥 GPS란 게 있지. 그냥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긴 했어요. 저도요. 저도 그냥 GPS라는 존재는 알죠. 네.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이런데 네. 다 그게 이제 기본 바탕이 된다라는 거는 아는데 네. GPS도 사실 인터넷 통신망처럼 우리가 이제 공기처럼 네.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거다라고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해 보거나 공부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GPS를 인공위성의 한 종류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네, GPS란 이름을 가진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치. 약간 네.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인공위성에서 막 쏴서 그걸 네. 받아서 네. 그게 GPS다. 네. 네. 그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예. 근데 이 GPS는 어떤 특정 기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군요. 자, 시스템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위성 부분, 지상국 부분, 사용자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예요. 아, 예, 거기에 인공위성이 사용되는 거고요. 오. 저는 사실 GPS가 아까 네. 내비게이션 얘기도 했지만 위치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일 네. 거다 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더 잘 공부를 좀 해봐야겠네요. 네, 한번 그렇게 해봐요. 네. 자, 방금 전에 GPS는 시스템이다. 라고 말했죠. 그렇죠. 예, 자세하게 말하면 위성 항법 시스템인데요. 자, 위성을 이용해서 위치, 포지셔닝, 그 다음에 항법, 내비게이션, 그리고 시각, 타이밍 이렇게 세 개의 정보의 이니셜을 PNT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PNT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GPS 시스템입니다. 아, PNT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네. GPS가 단순히 이제 위치만 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길찾기, 즉 이제 항법 네. 그리고 시각까지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자, GPS 시스템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알아봐요. 자, 일단 가장 쉬운 예. 휴대폰 시계와 위치 추적이죠. 휴대폰 시계도 예. GPS를 GPS요? 사용합니다. 몰랐어. 예. 누군가가 나는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예. 생각했는데, 그쵸. 그렇구나.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위성에서 쏘아준 신호를 휴대폰이 받아 신호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시각을 알려주는 거래요. 아, 그런 시스템이 예. 있었군요.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GPS를 사용하고요. 그거는 알고 네, 있었어요. 흔하게 알고 있는 사실. 네. 그다음에 자, 통신 회사들 네트워크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GPS 시간을 이용합니다. 아, 그게 제일 정확한 시간이라고 보는 건가? 네, 공통된? 아, 그렇대요. 네. 자, 전력회사 또한 자,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력회사 또한 GPS를 이용해서 전력의 상태나 정전 등을 모니터링한대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에서도 GPS가 사용되는데요. 그래요? 네, 금융거래는 시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1, 2초 사이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이가 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시장은 정확한 거래를 위해서 GPS 시각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개인마다 다른 시간이 존재하면 절대 안 되는 그쵸. 거군요. 다만 0.1초라도. 예, 내가 먼저 샀어. 막 우길 수 있잖아. 그죠? 그렇지. 예. 네. 그래서 GPS 시계를 이용한다. 네. 또한 자, 요즘 스마트 농장에서 식물에 물을 주거나 가축에 밥을 주는 것 모두 GPS 정보를 사용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꽤 많은 곳에 활용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이 GPS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거죠. 그러네요. 인터넷 네. 통신만큼 중요한. 그죠. 그러네. 예. 자, 그리고 참고로 GPS가 세상에 유일무이한 위성항법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 그래요? GPS 이꼴 위성 항법 시스템인 줄 알았거든요. 그죠. 네. 원 앤 온리. 우리 이제 GPS만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시스템인 줄 알았지 다른 위성 항법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렇죠. 네. 네, 저도 부끄럽지만 GPS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치. 네. 근데 GPS는 이게 여러 개 존재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구나. 네. 이 GPS는 미군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인 것이죠. 예. 그 글로나스
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GLONASS. 이 글로나스라는 것이 GPS와 양대 산맥이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다른 GPS와는 다른 걸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는 거군요. 네. 어. 자, 그리고 러시아뿐만이 아니에요. 유럽 연합의 갈릴레오. 갈릴레오는 천문학자인데 쓰셨네. 멋있다 이름이. 그죠. 우리나라 뭐 과학적인 거에 장영실 막 이렇게 쓰듯이. 맞아, 그죠. 맞아. 그리고 중국도 위성항법 시스템이 있습니다. 베이도우. 강대국들은 일단 다 있네요. 예, 이 베이도우가 이거 북두칠성 얘기하는 것 같은데. 중국어로? 하여튼.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위성 항법 시스템 중에서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쓰고 있는 GPS, 이 GPS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아볼게요. 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PS는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했고요. 미국 운수부에서 관리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이에요. 자, 이 GPS는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GPS 정보를 관리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인 거고 네. 그거를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GPS는 다수의 인공위성을 사용합니다. 네.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사용해요. 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 3대 이상의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요. 단말기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게 만든 시스템. 예,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바로 GPS입니다. 또한 GPS는 위성의 궤도 정보와 위성 신호가 발신되는 시간을 이용해 위치를 알아내죠. 네. 자, GPS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제가 네. GPS를 쓴다고 한 번도 돈을 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네. 자, 이게 원래 군사용으로 시작한 GPS가 민간의 조건부로 개방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계기가 참 슬픈 역사예요. 아, 그래요? 네. 열정 씨는 아주 어려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저는 그래도 약간의 인지를 하던 나이여가지고 기억이 나요. 네. 1983년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 기억나시나요? 들어는 봤죠. 그쵸? 네. 저는 되게 아주 어릴 때인데도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뉴스 본 게 기억이 나요. 어머머. 네, 제가 되게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 네네. 이 뉴스에서 사람들이 막 오열하고 막 이런 모습이 나와서 되게 어렸지만 이게 뭔가 큰일이 났구나 이런 걸 좀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구소련이 경로를 이탈한 우리나라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시켜서 그 당시 맞아. 269명 전원이 사망했었죠. 맞아. 민간 항공기를 이제 전투기인 줄 알고 오인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충격을 받고 UN 회의에 상정되는 이슈로까지 번져나갔죠.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이 GPS를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이런 GPS 개방이 우리나라 사건이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렇죠. 되게 슬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미소 냉전의 최전선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분단된 것도 있고. 그렇죠. 참 슬픈 역사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GPS가 단순히 이제 시간을 알아보는 일부터 국가 안보까지 이렇게 모든 거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GPS를 지금은 공기처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GPS를 너네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런 상황이 두려운데요. 저 또한 궁금한 질문이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네요. 다만 이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는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답변. 그 답변만 떠올라요. 사실 이 내비게이션 우리 어릴 때는 없었잖아요. 차량이 부탁되는. 그렇죠. 지도 보고 다녔지. 모든 부부싸움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했거든. 그치.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맞아. 길을
똑바로 알려줬네 안. 맞아. 그런 이 사소한 이 부부 싸움도 이 GPS가 없으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너무 위험한 사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미국이 제공을 안 하면 어쩌나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 유료로 더 파워풀한 GPS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나서는 미국의 사기업들도 있기는 해요. 아, 가능하다는 거네. 예. 일단 미국 사기업들도 할 수는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어쩌면 스타링크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완전 할 수 있을 것 그치. 같아, 거긴. 스타링크 위성이 엄청 많은 이제 사기. 뭐 3만 대, 4만 대 쏠 건데. 그쵸. 그죠. 사실 나사보다 더 위성과 관련돼서는 예.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무진이지. 그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그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2035년을 목표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네. 이란 것에 따라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그 줄여서 KPS라고 하는데요. 이 KPS를 계획 중이에요. 예, 뭐 아쉽게도 실행 중은 아니고 계획 중인데 한국우주항공연구원 카리의 자료에 따르면 네. 이 KPS는 네. 아까 언급한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과 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네. 일본, 인도와 같이 한반도와 주변 영역에 그 센티미터급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더 센티미터급이라고 하면 더 정밀한? 네, 굉장히 정밀한 센티미터급으로 정밀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저기 배달의 민족 시켜보면 오토바이 어디까지 왔는지 막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네. 우리 현관까지 온 것까지. 그죠? 이제 현관에서 몇 센치까지 오는지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지. 저는 이제 아이 위치 추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혼자 이제 다니기도 하니까. 네. 그럴 때 진짜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겠네요. 유용하죠. 그렇게 이제 KPS라는 시스템이 이제 고정밀, 고신뢰성의 이제 시스템을 추구하면서 이제 구축될 계획인데, 자, 이 KPS는 평상시에는 이 미국의 상용 GPS와 호환되어서 그 현재보다 좀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는 미국의 GPS와 같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 하기에는 아직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만약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유사시에 GPS 사용이 제한되면 그 우리의 KPS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PNT 정보 있죠? 네네. 예,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PNT 정보 체계를 확보할 것이라고 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위성 그리고 뭐 통신망 이런 것들이 왜 국가 안보인지가 좀 감이 좀 잡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통신망을 공유하는 거는 이 국가 동맹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니네 집 전화선, 우리 집 전화선 이어놓자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걸 누군가가 끊어버리면은 아무도 쓸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옛날에 왜 친구 옆집 친구네 집에 실전화기 하고 놀았던 기억나요? 종이컵에다가 실 달아가지고. 우리 너무 옛날 사람 같아진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가면 몰고 가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원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등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강대국들이 주로 이제 거론이 되는 거를 보니까 우주 패권 전쟁 그리고 경쟁 이게 치열해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 땅에서는 그 니켈, 구리 같은 자원 경쟁. 맞아. 그죠. 우주에서는 또 위성 통신 경쟁. 왜 이렇게 경쟁이 많아? 그러게. 이게 언제나 평화가 올런지. 그러니까요. 그죠. 아유, 어쨌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PS는 시간과 위치를 알려주죠. 네. 예, 시간과 위치는 응급구조 상황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 군사 시스템 등에 없어서는 안 될 정보예요. 진짜 핵심 정보죠. 예, 미사일 같은 거 다 GPS 이용해서 쏘잖아요. 이게 위치 정보랑 시간 정보는 사실 그게
늘 정확한 정보가 우리한테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 맞아. 이건 그냥 공기처럼, 숨 쉬는 공기처럼, 물처럼 늘 있는 거라서. 맞아. 근데 없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중요한 정보인데, 음. 자, 지난 2월 러시아가 우주에 핵폭탄을 설치할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미국이 발표했어요. 왜 그래? 그래서 이제 이 GPS가 핵폭탄의 타겟이 되면 우리 지구가 위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구 안에서 핵폭탄을 설치한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네. 이제 우주에까지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이 위성을 타겟으로 하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왔다고 해요. 게다가 중국의 경우 로봇 팔이 달린 위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 위성에 로봇 팔이 달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로봇 팔이 다른 위성을 다른 궤도로 이동시키거나 파괴할 수도 있대요. 그럼 이제 중국 위성이 이제 지나가면 깡패처럼 다른 위성 만났을 때 저리 비켜 하고 밀어버리거나 이제 때려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전쟁이 지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무시무시하다 진짜. 그죠. 네. 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성이 나서서 다른 위성을 깡패처럼 파괴하는 방법도 있는데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위성 신호를 방해하거나 위성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들이 전쟁에 이용될 수 있으니 무서운 거고요. 아이고. 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가 있어요. 위성을 관련해서? 예, 2011년 서울 서부에서 북한이 GPS를 교란시켜서 시각 표시 오류가 발생했었어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위협이었죠. 아유, 또 한반도엔 또 언제 평화가 찾아올런지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휴전 상태인 나라라서 더 이런 뭐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한편 좀 외면하기도 해. 그러니까 너무 계속 긴장 상태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려놨어. 맞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신호 교란의 예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최근 영화인데 그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Leave the World Behind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은 봤어. 넷플릭스에서. 그죠? 네. 이게 이제 2023년 개봉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GPS 시스템이 교란이 되어가지고 화물선이 갑자기 막 해수욕장 모래사장으로 막 올라오고. 위치 정보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 대의 막 테슬라 자율주행차 있죠. 그게 막 여러 대가 막 한 곳으로 모이면서 막 충돌을 해요. 네,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와, 진짜 그만큼 이 우주 사이버 안보가 요즘 정말 화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뭐 우리 지구 외부에 있는 인공위성에 문제가 생겨서 실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라면서 좀 멀게 느껴졌던 점이 있는데 이 예시를 들어보니까 완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우 이 베이두라는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 이제 기존 베이두에다가 더 많은 것을 그 애드온 추가해가지고 그 타이밍 시스템을 고도화하려고 노력 중이래요. 자, 이 노력은 단순히 인공위성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과 해저에서 케이블 통신망 또한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늘리려고 한대요. 광 케이블을 더 촘촘히. 그러니까 한두 개쯤 파괴돼도 다른 걸 쓸 수 있게. 더 놀라운 것이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베이도 한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어. 예, 그 로란 음. 그 Long Range Navigation의 약자인데요. 네. 로란이라는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로란이라는 시스템이 2차 세계대전 때 시스템이래요. 꽤 오래된 시스템인데. 예, 꽤 오래됐죠. 네. 이 특히 일반 항공기 산업 분야의 항법 유도 시스템으로서 예전에 인기가 많았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소형기는 GPS를 사용하고 여객기는 관성 항법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옛날 시스템인 이 로렌 네. 이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중국은 1안, 2안, 3안, 4안까지 만들어 놓는 거네. 맞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어떤 통신 어떤 기술들을 네. 위기 상황에는 이거 쓰겠다라고 해서 대비를 해 놓는 거네요. 근데 우리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제 2035년까지 만들 거고. 좀 우리나라의 현실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렌은 중국의 동쪽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멀리는 대만, 심지어 일본의 일부까지도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옛날 시스템까지 함께 유지하고 있는 또 반면에 미국은 2010년에 로렌 사용을 중지했다고 해요. 옛날 거니까 예.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거를 쓰는 걸 보면서 미국도 이제 우리도 다시 로렌을 다시 사용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대요. 옛날 시스템이니까 네. 이게 사실 최첨단 시스템을 가진 네. 그런 기술을 가진 최강국이 미국이잖아요. 네. 굳이 옛날 시스템을 다시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자, 그 이유를 저도 듣고 좀 놀랐는데요. 네. 이 그 로렌이 옛날 시스템이지만 네. 신호의 강도가 GPS 신호보다 몇 천 배 강하다고 해요. 예, 몇 배가 아니고 몇 천 배예요. 지역은 좀 더 작게 커버를 예, 하지만 예. 신호가 더 강하구나. 예. 자, 이 신호가 이 적의 교란 작전에 더 잘 버틴다고 해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신호가 워낙 세니까 다른 신호가 공격을 해도 끄떡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예. 이게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미국 70년대 차량하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차량이 그 접촉 사고가 난 거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 네. 그런데 70년대 차가 차체가 되게 무쇠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맞아. 예. 이 2000년대 차가 완전히 그 찌그러지고 70년대 차는 멀쩡하더라고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로란이 그 구식 시스템이어도 70년대 차처럼 강하다는 거죠. 맞아. 아파트들도 그렇잖아요. 옛날 아파트들은 막 철근이 그래서 벽이 이만큼씩 두꺼워서 맞아. 같은 30평인데도 안에 들어가면 좁아. 벽이 너무 두꺼운 거야. 그런 맞아. 거죠. 더 맞아. 강한 자재들을 써서.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은 스타링크처럼 저궤도를 도는 위성들을 사용한대요. 여러 개가 흩어져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공격에 덜 취약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등산 같은 데나 뭐 캠핑 같은 데 가면 이 날파리들이 막 수만 마리가 막 눈앞에 있잖아요. 그럼 잡기가 어렵잖아요. 못 잡죠. 그죠? 그거는. 차라리 그냥 큰 거 한 마리 잡는 게 쉽지. 바퀴벌레 한 마리 그죠? 잡는 게 쉽지. 쉽죠. 네. 그러니까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궤도 위성이 수가 많으니까 윙윙윙 거리는 표적을 하기가 좀 쉽지 않겠네.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반면에 GPS는 비교적 소수가 돌거든요. 이 GPS 위성은 31개밖에 안 된대요. 31개만 없애버리면은 네. 아예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네요. 전 세계가 마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위성이 타겟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 로렌의 이 부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GPS가 사용하는 위성의 개수가 생각보다는 적은데요? 그렇죠. 네, 31개밖에 안 된다. 와.
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조사해 보면서 알았는데 참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뭐 전 세계가 쓰는데 GPS가 수백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적은 수로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을 줄이야. 그렇죠. 우주 패권 경쟁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자, 중국은 또한 기존의 자국 위성 항법 시스템, 이 베이두 있죠? 네. 이 베이두를 강화하기 위해서 2035년까지 13,000대의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발사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인공위성들을 정말 이게 무슨 누가 보면 미사일도 아니고 뭐 인공위성이잖아요. 그렇죠. 막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진짜 많이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주장은 미국의 우주 공격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하고 있대요. 자, 미국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격하면서 네. 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느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사이버 무기력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미군이 이제 군사용 GPS 백업 옵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또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배운 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네. 바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사업이 성공하면 거의 미군과 비슷한 파워를 가진 그런 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아직은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이 공격에는 좀 약하대요. 아직은 수도 좀 적은 편이고요. 네. 미군의 군사력과 같은 막강한 파워는 아니기는 한데요. 네. 자,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2030년까지 약 4만 대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힘이 약해도 수가 많아지면 그 파워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죠. 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관한 또 다른 이슈. 이 지난번에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한 이슈가 이제 이제야 나오는데 대만 이슈. 네, 대만 네. 이슈. 이 대만이 스타링크를 쓰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성 통신만을 만들겠다. 아, 여기도 또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예. 자, 그 이유가 네.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해요. 네. 자, 첫 번째 이유. 이 머스크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테슬라 사업을 해왔죠. 그쵸. 중국에서 굉장히 초기에 많이 밀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놀랄 정도였대요. 너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중국에서 막 공장 땅이 필요해 하면 땅이 짠하고 나타나고 그게 막 거의 뭐 일주일도 안 걸리고 막 그랬대요. 그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테슬라가 기반을 닦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판매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중국이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매우 친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일론 머스크가 중국과 대만의 이 대립 관계에서 중국 편을 드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친중이구나. 네, 대놓고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에서는 이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필요는 하지만 네.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만 굳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쓰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맞아. 우리 적과 친한 그런 기업의 것을 예. 약간 국가 안보와 관련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에 쓴다는 게 좀 꺼림칙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중국이 이제 머스크에게 대만 스타링크를 막 컷다운해라. 끊어라. 막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맞아. 전쟁이 났는데 네. 광 케이블도 다 망가졌어. 네. 근데 이제 위성으로라도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일론 머스크가 걷어가. 그러면은 큰일이지, 진짜. 그죠. 네. 자, 이것이 대만이 스타링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한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좀 부차적인데 이게 좀 재밌기는 해요. 자, 대만이 2018년부터 인공위성 인터넷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왔대요.
그래서 스페이스X와 대화를 시도해 온 거예요. 아, 우리 좀 가르쳐줘. 네. 자, 그런데 네. 머스크가 거절을 했대요. 음.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네. 이 대만법에 의하면 이 스페이스X와 같은 외국 기업이 대만의 통신 인프라 사업에 개입하려면 이 대만 기업하고 조인트 벤처를 맺어야 한대요. 자, 그리고 이 조인트 벤처에서 대만 기업이 과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대요. 아, 아무래도 통신 사업이 기간 사업이기도 하고 예. 하기 때문에 예.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예. 그 즉 쉽게 말하면 대만 기업이 조인트 벤처에서 의사 결정권을 가지겠다는 거죠. 그치.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니까 머스크가 대만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죠. 아, 나는 그렇게 의사결정권을 너네한테 주고 사업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죠, 네. 그죠. 뭐 50대 50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반도 아니고. 네, 그리고 영향력 행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맞아. 그죠. 머스크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머스크가 뭐 대만 밑에서 사업을 하진 않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공위성 인터넷 기술을 공유하는 거 이걸 거절하니까 야, 그럼 대만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대만도 그러면 나 스타링크 안 쓸래. 아, 약간 요런 삐졌구나. 네. 그죠. 네. 약간 이렇게 삐져가지고 보복성 행보를 보인 게 아니냐. 요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머스크도 거절은 했지만 이 곤란한 입장이래요. 아, 대만이 스타링크를 안 씀으로 인해서 곤란한 입장이 되는 네, 거예요? 네. 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 머스크가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게 있대요. 자, 이 계약이 무엇이냐면 자, 스타링크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커버하는 위성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스타링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머스크는 정부와 맺은 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치. 전 세계에서 대만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사실 대만이 제일 궁금할 텐데. 맞아. 대만도 작지만 이게 네. 핵심 그런 반도체 국가이기도 하고 네. 중요한 그렇죠. 위치에 있죠. 네. 되게.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입장이 이제 계약 때문에 정부와의 계약 때문에 이제 곤란한 상황인데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대만 정부의 입장도 그리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 지금 약간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지만 둘 다 약간 불편한 상황? 맞아요. 이 대만 정부는 스타링크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뭐 자체 위성 통신망을 구축할 거야. 우리 거 우리가 만들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일례로 이제 아마존도 얼마나 대기업입니까? 그렇죠. 예. 그 아마존이 스타링크처럼 해보려고 시도를 했대요. 근데 위성을 단 2개밖에 발사를 못했대요. 아, 그럴 것 같아. 그쵸.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맞아. 거고 또 스페이스X는 또 미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맞아.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사기업이 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예로 영국의 원웹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수백 개 정도 이제 아마존에 비해서는 많죠. 수백 개를 네. 이제 위성을 발사하기는 했는데 네.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영국 정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대요. 그리고 다른 우주 기업에 인수합병되었어요. 쉽지 않구나. 쉽지 진짜. 않아요. 그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스페이스 X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성 통신에서는 진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결국 인공위성 발사 시설과 로켓이 없다면 인공위성 통신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게 사실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대만은 네.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맞네요. 맞아요. 네. 그렇게 자체 인공위성 통신망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네.
이제 뭐 대만 정부도 이제 혼자 하기는 어렵겠구나. 그치. 그죠? 맞아. 자, 그걸 알고 이제 기존의 유럽 위성통신망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있대요. 미국이 안 되면 우린 유럽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우주 사이버 안보에 관한 긴장이 높아지니까요. 어떤 일까지 일어나고 있느냐. 자, 미 해군 아카데미에서 이 정말 옛날 방식으로 별을 보고 길을 찾는 항해법 있죠. 그걸 다시 가르친대요. 진짜 이거 위성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 별 보고 하는 걸 다시 하고 있대. 아니 진짜 이 뭐 위성이든 뭐든 다 통신망이 파괴됐을 때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게 절대 전혀 작동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얘네만 별 보고 찾을 게 아니라 우리도 지도 보고 찾는 방법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네, 저도 그래서 별 보고 찾는 방법 나도 배워야 되나 천문학 들더라. 천문학도 공부하고 지리학도 공부하고 다 해야겠구만. 최소한 북두칠성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돼. 어디에 있는지 그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아, 참. 이 여담이지만 옛날 방식이 좋을 때가 많긴 한 것 같아요. 맞아. 네. 제가 요즘 그 옛날 LP, 이 LP 감상에 푹 빠졌거든요. 그래요? 네. 그 비싸다는 취미. 그래서 이 MP3로 들을 수 없는 이 영역의 소리를 듣는 감동이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깨끗한 음질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만에 가진 음질. 저번에 그래서 LP 감상실에 갔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막 한참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한참 울었는데 누가 보면 무슨 사연이 있는 줄 알까 봐. 그치, 그 노래와 관련해서 사연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노래로 많이 기억으로 남는데. 전혀. 그래서 사연도 없는데 오해받을까 봐 막 참으려고 했는데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무슨 노래인지 궁금하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좀 어려워서 지금 약간 가벼운 농담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GPS와 대만의 스타링크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자, 불과 3년 전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저와 열정 씨가 우주 이야기를 하고 있을 줄이야. 아니 우리가 뭐 신문물 이야기를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주까지 가게 될 줄이야. 이게 너무나 가까운 이야기일 줄이야. 그러니까요. 세상이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쓸공님들 이번 한 주는 먼 우주에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크게 생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다 같이 쓸공합시다.